여러분,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절대 한국을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SIA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은 2024년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7%까지 높아질 거라는 보고서입니다. 2020년 현재 9%의 어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24년에는 17%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 20%에 머문다는 겁니다. 20%에 머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중국은 2024년이 되면 20%가 되고요. 17%가 되고요. 대한민국은 20%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턱밑까지 바로 쫓아온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앞으로 2024년이면 2년 후입니다. 2년 후. 불과 2년 후에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마 현재 3위인 일본을 올해 정도는 제치지 않을까. 유럽연합이 4위인데 유럽연합은 이미 제쳤다. 그리고 3위에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등이 미국, 2등이 대한민국인데 20%, 3등이 중국인데 17%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일본은 4위로 떨어지고 유럽연합은 5위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박스 치는 모습을 보시면 중국이 연평균 20% 성장할 때도 11%가 되고요. 연평균 30% 성장할 때 이게 17%가 된다는 건데, 이게 중국의 반도체 기업의 성장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률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20%가 아니에요. 30%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하이실리콘,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22% 성장했어요. 75억 달러예요. 하이실리콘이 하웨이의 자회사죠. 하웨이. 중국 하웨이 자회사입니다. 75억 달러를 해서 22%가 됐습니다. 시믹이라고 43억 달러가 돼서 36%나 성장했어요. 이 시믹이라는 회사는요, 스믹이라는 회사는 SMIC라는 회사는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 그리고 JCET는요 41억 달러, 20% 성장했고요. 옴니비전은 27억 달러로 성장의 속도가 63%입니다. 유니 SOC는 23억 달러로 1%밖에 성장 못했지만, 여러분 ZTE는 보세요. ZTE. ZTE 16억 달러, 118%. 엄청난 성장 속도죠. 엄청난 성장 속도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성장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의 파운드리 매출은요 32% 늘어난대요. 파운드리가 32%. 그리고 팹리스 같은 게, 팹리스 이게 설계 기술이죠. 36%가 성장했고요. 반도체 후공정에서도 23%가 증가했다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창업도 지금 엄청납니다. 반도체 관련 창업이 2020년 한 해에만 15,000여 개 창업했습니다. 15,000여 개. 그야말로
창업의 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창업이 난리가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반도체 공장은 지금 공격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발표된 신규 반도체 공장만 28개입니다. 28개. 예상 투자금이 260억 달러, 30조 9,400억 원입니다. 야, 장난 아니게 성장하죠. 장난 아니게. 결국은 말입니다. 반도체 굴기가 지금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은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 반도체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병훈 포스텍 교수님, 앞으로 10년 늦어도 30년 안에는 일본처럼 쫄딱 망하는 상황이 될 거다. 일본처럼 쫄딱 망하는 상황이라고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본처럼 쫄딱 망하는 상황.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굴기로 모든 것을 한국을 앞질러 가고 있어요. 한국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잖아요. 국가 지도자는요,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념에 빠져서 오로지 말입니다. 좌파. 그들 세력들. 국가 지도자가 돼서 탕평책을 써서 우리 산업이,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은 기업이잖아요. 그럼 우리 산업이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지원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빼먹고 돌려쳐서 가져오게 하고 세금 폭탄으로 때리고, 도대체 이 작은 나라를 이만큼 키워놨는 우리 선조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또 답답한 현상.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이병훈 포스텍 교수의 이야기,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늦어서 30년 안에는 일본처럼 쫄딱 망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이야기, 이것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나이가 50대, 60대, 70대는요, 앞으로 30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세상과 이별할 사람들도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걱정을 별로 안 하는 세대가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요,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공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유튜브로 하면서 말입니다. 목이 터지라 요즘 계속 외치잖아요. 계속 외칩니다. 그런 이유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대한민국이 쫄딱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뿐만 아닙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